소비자 행동론 14주차 단순 노출에 대한 태도 변화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순 노출에 대한 태도 변화는 이 앞전 시간에 태도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했었는데요. 마지막 부분이 된 것인 것 같습니다. 초기에 부정적으로 평가된 자극에 대한 노출의 증가는 그 자극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평가로 이끈다는 그런 결과인데요. 이렇게 초기에 어떤 평가를 내리냐에 따라서 좋았던 평가는 계속해서 노출 빈도를 높여갈 수 있고, 호감도 점수가 낮았던 부분은 갈수록 더 부정적 평가로 이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보죠. 어떤 브랜드의 기존 사용자에 대해서 긍정적 태도를 강화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처음에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이점을 강조함으로써 기존 브랜드의 새로운 사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제품을 제시했을 때 소비자는 반응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간단한 광고를 하나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성사이다 광고인데요. 나는 개구장이 사냥꾼입니다. 물고기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천년을 만년을 맑고 깨끗한 세상은 지켜져야 합니다. 칠성사이다. 환경을 생각하고 청결감, 청량감, 깨끗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유도하기 위한 이런 광고가 있겠습니다. 자연을 배경으로 아주 맑고 깨끗한 자연 환경을 보여주면서 칠성사이다의 청량감이라든가 깨끗한 세상의 환경 관리를 하면서 마침 그 음료도 청량감을 더 느끼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베스킨라빈스 광고인데요. 이게 연결되는가 모르겠네요. 한번 연결해 보죠. 매달 새맛 매달 새맛 매달 새맛 베스킨라빈스에서 매달 나오는 이달의 새맛을 드시면 더블 Baskin-Robbins, 31. 신제품을 광고한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늘 노멀한 브랜드, 노멀한 상품이 있는 것보다는 신제품을 제시하는데 스타를 광고 모델로 해서 신제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베스킨라빈스가 아이스크림으로서 고급 아이스크림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거기에서 그 긍정적인 태도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신제품을 이렇게 제시하는데 스타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태도를, 긍정적 태도를 강화시키는 이런 광고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소비자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소비자의 개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성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데, 개개인이 세상에 적응하는데 지속적이고 구별되는 어떤 생각, 감정, 행동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실제 개성은 우리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랬으면 하고 바라는 것일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개성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특성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상황에 매우 우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성이 상황에 매우 우전적인 특성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하면서 마케터들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개성에서 지금 뭐 혈액형별 스타일을 이렇게 재미있게 꾸며봤는데요. 자료를 참고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은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강한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고 있고요. 전제하지만 이 내용이 100%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렇다는 내용이죠. 늘 A형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타인의 단점을 발견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A형은 주로 완벽주의더라. 뭐든지 완벽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막연한 근심이나 걱정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 A형 스타일이다. 그리고 정리정돈을 잘한다. 이런 걸 보면 A형의 장점이 굉장히 많죠. 주로 타인을 배려하고 완벽주의자들이다. 이렇게 A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B형은 다들 얘라고 말할 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B형들이 많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흥미롭고 자기 기분을 알고 또 자유를 즐길 줄도 알고 아이디어가 많고 여기도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다는 것이죠. 약속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B형은 조금 흥미나 내 기분을 즐기고 자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다들 얘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B형 소유의 성격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B형인데요. 감정 절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대인 관련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더욱 중요하겠죠. 분석력이 있고 말발이 좋습니다. 봉사 정신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판매하는 사업, 영업하는 쪽 이런 쪽에 아주 최적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또 위선이나 가식을 용납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이런 AB형의 장점이 있습니다. O형이 조금 인기가 많은데요. 개그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웃기면 어떠냐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개그 본능을 가지고 있고 휴머님적이고 또 어떤 승부욕, 남성적인 어떤 승부욕 같은 게 있고요. 물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승부욕을 가지고 있고 또 시간 약속을 지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O형들이 자리를 했을 때 인기를 끄는데요. 개그를 이렇게 칠 타이밍을 찾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적시에 깜짝 사람을 웃게 만드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각기 AB형, O형 다 장점들이 많은데요. 주로 A형은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B형은 외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보고 있고요. AB형은 좀 적응력이 뛰어난 그런 쪽이라고 보고 있고 O형은 어느 자리에서나 인기를 끄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통상적으로 혈액형에 대한 분류가 이렇게 해볼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인데 소비자 개성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나 감정, 행동들이 혈액형에서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 개성은 제품 포지셔닝에 아주 그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요. 그 사람의 개성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 패턴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시장 중 한 세 분 시장은 보수적인 개성을 가졌기에 기본적으로 튀는 색상보다 검정색이나 흰색의 세단을 선택한다 이 내용인데요.
자동차 시장 중 한 세분 시장이라고 그랬는데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쉽다면 사람들이 요즘 흔히 이야기하듯이 BMW는 좀 젊은 층이 그리고 진보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타고 벤츠는 좀 보수층에서 많이 탄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이해는 벤츠예로 이렇게 사회적인 또는 어떤 평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벤츠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수적인 개성을 가진 그런 쪽. 그래서 차 컬러가 검정색이나 회색 이런 것들의 세단이 선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개성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감정, 어떤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품 포지셔닝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자 개성을 공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션에 의한 성격 평가인데요. 여기에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방성은 8문항 계획성이 없으며 부주의하다 이 점수에다가 10문항 보수적이며 창의성이 없다 이 내용을 마이너스 시킨 다음에 5번 문항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며 복잡한 편이다를 점수를 더했을 때 본인의 개방성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실성인데요. 계획성이 없으며 부주의하다 이 점수에다가 다시 이 점수를 여기서는 또 빼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실성은 3번이 이 주를 이루는 점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믿을만하며 자기 관리를 잘한다. 이것은 결론은 성실성의 점수가 되겠습니다. 외향성이 있는가 나는 좀 외성적인 성격인가 했을 때 8번 계획성이 없으며 부주의하다 해서 6번 수줍어하며 과묵하다는 점수를 마이너스 시킨 다음에 1번 점수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외향적이며 열정적이다. 이랬을 때 외향성에 대한 내 점수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에 어떤 쪽에 많이 치우치는가. 좋고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격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동조성은 있는가. 그래서 계획성이 없으며 부주의하다 8번에서 2번 점수를 뺍니다. 빗반점이며 화를 잘 낸다 점수에다가 7번 문항을 넣습니다. 동정식이 많으며 따뜻하다를 더했을 때 동조성에 대한 점수가 나오겠습니다. 신경성인데요. 계획성이 없어 부주의하다에다가 침착하며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이 점수를 마이너스 시킨 다음에 4번 불안해하면서 쉽게 우울해진다 점수를 더했을 때 신경성에 대한 점수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성격 평가를 이런 형식으로 한번 해봤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문제를 제출을 해서 사원을 뽑을 때라든가 기업에서 이런 내용들을 설문지 조사를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업에 들어가면 이런 성격 평가 내용이 그냥 한 뭐 몇백 문항을 만들어서 신입사원 뽑는데 성격 평가라든가 그 회사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그 회사의 부서에 필요한 사람을 판단해 내기도 합니다. 이건 어느 회사나 거의 있는데요. 저도 교수 임용될 때, 정교수 임용될 때 약 800문항에 가까운 내용을 2시간이 넘게 이렇게 체크를 해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평가는 평소에 한번 자기 자신 점수를 한번 매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쪽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소비자 내용들 이런 내용에 왜 우리는 이런 쪽의 사람들을 개방적인 사람들을 상대로 했을 때 어떤 상품을 넣어야 되고 성실성을 중요한 사람한테는 어떤 상품을 제시하고 그리고 외향성이 있는 사람한테 어떤 상품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개성 관련 이론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심리 분석 이론인데요. 이드, 자아, 처자아 이 내용 부분은 다시 메슬로우 심리 분석 이론에 들어있는데요. 더 세부적으로 그 다음에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아 개념 이론인데요. 자기 개념, 실제 자신, 그리고 이상적인 자아, 확장된 자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해놨습니다. 사회심리 이론인데 응납, 공격, 분리, 그리고 특성 이론은 성취, 수능, 질서인데요. 이 내용들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리적 분석 이론인데요. 어린 시절의 갈등의 결과로서 개성의 무의식적인 본질을 강조하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갈등은 개성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이드, 자아, 초자아인데요. 인간은 이 세 가지 힘에 의해서 갈등을 겪으면서 어떤 개성의 내용이 정리가 돼갑니다. 그래서 이드는 지극히 이 본능적인 내용 이런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떤 신체적인 욕구 만족에 집중을 하는 이런 쪽이라고 보면 우리는 결국은 먹는 것, 또 신체적인 어떤 욕구, 뭐 이런 것들이 이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아는 어떤 것이냐면 현실을 합리적인 행동으로 조정하고 또 너무 쾌락적인 것을 지연시키거나 충족시키는데 적절한 방법을 고안해내는 아주 안정된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초자아는 초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아주 초도덕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힘은 이 세 가지가 갈등 속에서 안정된 어떤 기본적인 개성의 무의식적 본질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보통 의식과 무의식은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의식이라고 한다면 무의식은 수면 아래쪽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거의 아주 기초적인 인간의 욕구는 이드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는 것 이쪽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되는데 또 신체적인 욕구에 만족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꼭 이것을 이제 자아에서 조금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현실을 인지 조종할 줄 알고 합리적인 행동으로 역할을 수행하려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신체적인 어떤 욕구를 스포츠로 승화시킵니다. 아니면 내저로 승화시킵니다. 그래서 내 몸을 더 운동을 하면서 즐겁게 하고 레저를 즐기면서 더 즐겁게 만들어가는 그런 합리적인 행동으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드 내용을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냥 신체적 욕구 만족에 집중한다 이 내용으로 지금 설명을 마무리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스포츠나 레저 이런 걸로 하고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 즐거움을 찾게 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정반대적인 뭐 다이어트 뭐 이런 것에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초자아는 아주 지극히 도덕적인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한테는 이드와 자아와 초자아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 이것이 우리는 심리적 분석 이론의 중요한 내용으로 차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분석 이론들을 쭉 한번 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태도 강화 부분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태도 강화 전략을 계속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함으로써 그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이점을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기존 브랜드의 새로운 사용자를 끌어들인 내용들인데요. 칠성사이다가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인기 음료인데도 불구하고 더 친환경적이고 더 맑은 세상의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의 태도를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시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스킨 라빈스가 일반 슈퍼마켓에서 판매했던 아이스크림보다 더 고급 아이스크림이고 더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라고 인지를 많이 시켜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 번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합니다. 이 시기에 인기 스타를 광고 모델로 써서 신제품을 새로운 제품이 진부하지 않고 신제품이 개발됐다는 것을 보여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성으로 넘어왔더니, 이 인간의 소비자의 개성을 우리는 잘 파악을 해야 그 개성에 맞는 브랜드를 만들고 형성해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개성이 무엇인가 했더니, 사람들이 세상에 적응하는 데 지속적이고 구별되는 어떤 생각이라든가 감정, 행동 패턴이더라. 그런데 실제 개성은 우리가 그랬으면 하고 바라는 경우가 더 많았고, 또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보다는 상황에 매우 의존적인 특성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개성을 쉽지 않다 파악하는데 하는 부분인데, 혈액형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간의 개성이 혈액형으로도 어떤 생각이나 감정, 행동 패턴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소비자 개성이, 지금 우리가 개성을 공부하는 이유는 소비자 개성이 제품 포지셔닝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 소비자 개성에 맞는 제품을 포지셔닝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자 개성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제품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품이 소비자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건데, 그래서 보수적인 개성을 가진 그런 소비자한테는 튀는 색상보다는 검정색이나 회색, 그런 내용으로 자동차를 제품 포지셔닝을 그쪽으로 잡았다는 것을 사례로 한번 들었던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사람의 성격 파악하는 그런 성격 평가 부분을 사례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리적 분석 이론, 이드, 자아, 초자아,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차차로 심리적 분석 이론과 아니면 그 다음에 자아 개념 이론, 그리고 사회 심리 이론, 특성 이론, 이 내용들을 지금 다음 차수로 넘어가면서 더 세부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행동론을 지금 여러분들과 이미 이 내용은 수업을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렇게 수업을 복습을 해봄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은 소비자 행동론이 무엇이고, 그리고 소비자를 알아가는데 이런 개성까지도, 또 태도까지도, 그리고 태도 변화를 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를 세부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소비자 행동론은 상당히 여기에서 지금 봤듯이 이 심리적인 내용,
개성에 관련 어떤 심리적인 내용과 사회심리, 특성이론까지 다양한 내용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복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소비자의 행동론이 무엇이다 하는 내용을 거의 완벽하게 이해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수업 14-1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14-2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